요즘 소년심판이란 드라마가 아주 핫한데요. 촉법소년에 대한 내용이죠.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의 부임에 마주하는 소년범죄와 그 주변 인물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죠. 주요 등장인물은 심은석 판사 역을 맡은 김혜수, 소년범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차태주 판사의 김무열, 매스컴에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사건은 대충 처리하는 강원중 판사 역의 이성민, 강원중 후임으로 소년형사 합의 부장을 맡은 나근희 판사 역의 이정은이죠. 실화를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라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들이 많죠. 우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17년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김모양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A양을 유괴 살해한 사건이죠. 김모양은 범행 전 살인, 엽기라는 단어를 컴퓨터로 검색했다고 하네요. 당시 김모양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A양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A양이 부모님에게 연락하기 위해 김양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고 김양은 배터리가 없으니 자신의 집 전화를 쓰라면서 집으로 유인했죠. 그리고 A양을 태블릿 PC 충전용 케이블로 목을 졸라 1차적으로 살해하고 시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집에 있는 시칼로 토막 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았죠. 그리고 방조범인 박모양에게 시신을 넘기고 둘은 태연하게 밥을 먹고 밖을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김양은 징역 20년, 방조범 박양은 징역 13년이 선고됐던 일이죠. 다음 사건은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인데요. 당시 교무부장의 쌍둥이 두 딸인 2학년 재학생이 전교 1등을 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인데요. 쌍둥이 자매 아버지는 징역 3년형, 딸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쌍둥이 자매의 형량은 1심에 비해 6개월이 줄었는데 재판부는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범행 당시 만 15세에서 16세로 고등학교 1, 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죠. 세 번째 사건은 2020년 중학교 2학년 8명이 렌터카 업체 차를 절도해 대전까지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생 이모 씨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죠. 당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8명 중 2명만 소년법에 의한 처분으로 2년간 보호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인계됐는데요. 사건 이후 적반하장이었던 가해자들의 태도에 전 국민이 분노했죠. 또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행인을 숨지게 한 사건도 실화인데요. 2015년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이죠.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던 초등학생 3명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벽돌에 맞은 50대 박모 씨가 숨지고 20대 박모 씨가 큰 상해를 입었죠. 돌을 던진 A군은 10살 미만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옆에 있었던 11살 B군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걸로 사건이 종결됐죠. 당시 A군은 벽돌을 던지면서 촉법소년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요. 중학생 2명이 한 여학생에게 벌인 끔찍한 일이죠.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올린 청와대 청원으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는데요. 무려 40만 명이 동의했죠. A군과 B군은 촉법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각 단기 3년에서 장기 4년 징역을 선고받았죠. 요즘 사회에서 촉법소년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2021년 3월 22일 세종대 윤지선 철학과 교수의 온라인 수업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강의에 접속했고 채팅 화면에 음란 사진을 올리고 욕설을 쓴 일이 있었는데요. 윤지선 교수는 여기서 이러는 거 다 캡처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죠. 그 외부인은 나 촉법소년이라고 말했고 윤지선 교수에게는 꼴패미 교수라고 모욕적인 말을 했죠.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고 있죠. 소년법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검사가 출석하지 않죠.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검사의 항고가 불가능하고 해당 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 대리인만 항고할 수 있죠. 무엇보다 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는 기록만 남고 전과가 남지 않죠. 가해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조정하고 소년의 품행을 교정해 궁극적으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두기 때문인데요. 물론 가해자가 소년이라고 해도 모두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범죄에 따라 소년 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영악해져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고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죠.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소년보호 사건은 25,869건인데요. 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8%에서 2019년 33%로 상승했죠.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죠. 그래서 촉법소년 역시 죄질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나 접하는 정보량, 그리고 경험 등이 과거 1950년대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연령을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죠. 하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촉법소년 최저 연령을 가급적 12세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일부 사람들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2021년 사법영감에 따르면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르는 주요 원인은 호기심과 우발, 생계비 마련 등이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기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죠.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의 제자리 걸음인데요. 드라마 소년심판으로 인해 촉법소년을 재조명하면서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